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저희가 금 이온을 가지고 방향성 있는 금 나노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금 이온입니다. 금 이온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바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금을 쪼개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 이렇게 노란색 빛을 띠게 됩니다. 금은 독성이 없고 주변 환경이 달라져도 잘 변하지 않는 물질로 손꼽히기에 다양한 실험에 안정적인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체 분자입니다. 아스콜빅 액시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지금 사용하는 이 아스콜빅 액시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왼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왼쪽 방향성 또는 오른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생체 분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쪽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사용을 해서 그 방향성을 나노 입자에 부여하게 됩니다. 트라이바이스로 돌아가고 금 이온에 생체 분자를 넣으면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생체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방향성이 소재에 전이된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금 이온을 나노 형태로 바꿔주는 환원제를 넣어 방향성을 가진 금 나노 입자를 만듭니다. 금 나노 입자는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다양한데 이때 방향성은 그 효과를 증폭시킨다는데요. 저희가 장갑을 낄 때 오른손은 오른손 장갑을 껴야지 편안하고 왼쪽 손은 왼쪽 장갑을 껴야 편안한 것처럼 바이오 분자들도 그런 방향성에 따른 편안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방향성이 없는 나노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그거에 딱 맞는 방향성을 가진 구조체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이 더 높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넣은 나노 구조체로 아주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추출한 DNA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네, 저희가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요, DNA만 추출했을 때는 전혀 위험성은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DNA 농도에 따라 방향성 있는 금 나노 입자가 응집되는 크기가 달라지며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는 DNA가 딱 좋아하는 방향성을 처음부터 나노 입자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어느 혈액에 DNA가 더 많았는지, 그러니까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았는지를 정량적인 양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PCR 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의 혈액에 코로나 바이러스 DNA가 5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5개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효소를 사용을 해서 1000개 더 많은 양으로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있구나 없구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PCR 기술이 더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이거는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얼마큼 있는지를 꼭 증폭을 시키지 않아도 5개면은 5개에 해당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환자 몸에 50개가 있었으면 50개에 해당되는 시그널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레카! 자, 이어서 등장하는 재료는 드디어 올게 왔구나. 빠질 수 없는 재료죠. 고기 바로 삼겹살이에요. 근데 삼겹살이 아니고 소고기도 가능하고 항정살이라든지 다른 부위 좋아하시는 거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와플기에 와플 빼고 다 넣는다더니 과연 이 삼겹살은 어떻게 변할지.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이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본체에 있기 때문에 와플팬에 기름을 따로 안 두르셔도 돼요. 기름칠이 필요하지 않아 더욱 편리한 삼겹살. 기름이 빠지며 더욱 담백하게 구워질 거라고. 중간중간에 마늘도 같이 넣을게요. 어머, 이 소리 들리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글지글 다 된 것 같거든요. 마늘 냄새도 엄청 좋게 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름이 안 튀어요.
네, 기름이 안 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요. 또 모양도 평범하지 않아서 뭐 집들이라든지 파티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와플 삼겹살 완성! 아직까지 이 와플 삼겹살을 맛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진정한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 와플의 세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감자로는 또 뭘 하려고 했더니 채로 썰어준 감자는 노릇노릇한 감자전으로 완성. 기호에 맞게 청양고추까지 올려주면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먹다 남은 소면도 와플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라면 땅과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는데 여기에 소금까지 솔솔 뿌려주면 익숙한 듯 조금은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자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가수들의 음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앨범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이 매체는 CD를 대체할 차세대 음반, 키트 앨범입니다. CD, LP, 카세트 같은 그 음반 매체들은 많이 봐오셨고요. 그런데 그 매체들이 각 시대별로 뭐 LP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등과 함께 계속 변해왔는데 지금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세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음악 앨범은 여전히 CD 앨범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대체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될 만한 새로운 음반 매체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약자가 Keep in Touch의 약자로 키트라는 새로운 스마트형 미디어입니다. 저마다의 업무에 한창인 사람들. 차세대 음반, 키트 앨범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스트리밍 음원이 강세를 보이는 지금 또다시 실물 저장 매체가 등장한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키트 앨범은 앨범을 소장하려는 대중의 욕구와 기술 발전이 불러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한층 진화된 디지털 시대의 음반. 하지만 이 앨범은 단순히 음악을 저장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하죠. 키트 앨범 내에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그 초음파가 누를 때마다 계속 다른 초음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게 어떤 앨범인지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키트 앨범마다 다른 유니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키트 앨범을 마치 아이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앨범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휴대폰 마이크에서 앨범 상단부의 버튼을 눌러주면 앱이 구동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클라우드 서버에서 콘텐츠를 불러와 음악을 재생하는 건데요. 만들어주셔도 돼요. 음악 감상 이외에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직접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하면 24시간 동안 데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앨범을 항상 휴대할 필요도 없죠. 키트 앨범은 PCB 보드에서 생성된 초음파를 스피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동됩니다. 앨범 고유의 정보가 담겨있는 초음파로 서버에 인증을 요청하고 앨범 정보가 확인되면 암호화된 음악 파일이 휴대폰으로 전송돼 노래를 감상할 수 있죠. 캣타워와 캣
캣휠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술자와 함께 재료부터 살펴보기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커다란 나무 판자들. 그런데 어째 색이 좀 독특하다. 자작나무로 만든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합니다. 원목을 안 쓰고 합판을 쓰는 이유는 내구성이나 그런 강도 면에서는 원목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이게 백색 코팅을 얹혀서 집안에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감을 만들었고요. 이후 작업대 위에 합판을 올린 뒤 무언가 설정값을 입력하자 그대로 절단 시작.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똑같이 공차가 0.01mm 차이로 가공이 돼서 조립할 수 있게 오차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 기계를 이용해 제작 공정의 불량률을 최소한 덕에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잘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나온 거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샌딩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엔 그라인더를 이용해 제품 전체를 매끄럽게 만들어줄 차례. 기술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단계라는데 표면적으로 부드러워야지만 넘어지거나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붙여서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꼭 샌딩 처리 꼭 해줘야 됩니다. 샌딩 작업 후 확실히 깔끔해진 표면. 캣타워는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습성에 맞게 미끄럼틀 형태로 제작했다고. 캣타워만이 아니라 책상이나 어떤 뭐 책장 그런 데에 걸쳐서 아이들의 브릿지 다리를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한 보금자리까지 설치. 맨 1층이 올라와서 구경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 몸을 웅크린 채로 쉴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간혹 고소공포증 있는 고양이를 위해 밑이 보이지 않도록 막은 채로 사용할 수도 있단다. 캣타워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심혈을 기울인 캣타워 완성. 원하는 각도로 얼마든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놀이기구라고. 이번에는 캣 휠을 만들 차례.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 특성상 산책이 어려워 만들어진 운동기구가 바로 이 캣 휠이라는데, 우선 동그란 틀에 합판을 차례로 끼워넣는 기술자. 이게 하나하나 구성이 돼야지 하나의 휠이 캣휠이 완성이 되거든요. 오차 범위가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틈이 맞게 딱 아구가 맞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나무 망치로 세심하게 조립. 마무리로 샌딩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다음 작업에 돌입하는데,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오더니 인종 사정 없이 긁는다? 고양이 발톱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무리 긁어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카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펫 뒷면에는 벨크로를 붙여 원할 땐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단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 완성된 휠을 받침대에 올려 고정한 후 고양이들의 관절을 보호해줄 카펫까지 쭉 둘러주고 나면 네, 완성입니다. 잘 들어가죠?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건강 관리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밖에 없는 고양이의 러닝머신 캣휠 완성. 완성된 제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꼼꼼한 포장을 거쳐 고객의 품으로. 안락한 휴식뿐 아니라 즐거운 놀이까지 제공하는 기술자표 고양이 놀이터. 구매자와 사용자 사용료 만족도 100%. 집사야, 이거 완전 마음에 든다. 유레카! 인류에게 달은 밤을 밝혀주는 가장 밝은 빛이자 소중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도하기도 했던 대상이었죠. 또 인류 역사상 달을 디뎠던 유일한 천체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달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위성입니다. 우선 달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태양계 초기인 45억 년 전 화성 크기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지구를 들이받아 달이 만들어졌다는 거대 충돌설이 유력합니다.
거대 충돌이 발생한 직후 지구와 충돌 천체의 먼지들이 같이 뒤섞인 채 대거 우주로 방출되었는데 이 물질들이 지구 둘레를 돌면서 중력으로 뭉쳐져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건 역시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운 상태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태양빛을 받는 시간과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구는 왜 이렇게 기운 자세로 태양 둘레를 돌까요? 태양계 8개 행성의 자전축 기울기를 보면 8개의 행성 중 수성만이 자전축이 직립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같이 기우뚱한 모습입니다. 금성은 무려 177도로 뒤집혀 있으며 천왕성은 98도로 북극이 공전면에 가까이 누워 있죠. 행성들의 자전축이 이처럼 제각각으로 기우뚱해진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태양계 초기 소행성 대폭격기를 거치면서 무수한 소행성들에게 얻어맞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심한 정도는 그만큼 더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자전축의 기울기는 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인데요. 화성의 자전축은 다른 천체의 중력으로 인해 11도에서 49도로 변화하지만 이에 반해 지구의 자전축은 달이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고 하죠. 지구 기후의 변화가 나름 규칙적인 것은 달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레카!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그 어느 곳보다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손에 쥔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이곳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LP 제작 공장입니다. 2004년 이후로 명맥이 끊긴 국내 LP 생산의 불씨를 되살린 곳이죠. LP 생산의 가장 핵심 단계는 음원을 새기는 마스터링 과정입니다. 커팅 머신에 레커라고 불리는 공디스크를 올린 뒤 음원을 플레이하면 턴테이블의 바늘이 음성의 진동에 따라 변화를 기록하는데 이 홈을 소리골이라고 하죠. 마스터판이 완성되면 이를 도금해 스탬퍼를 제작합니다. 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는 마스터판은 LP 생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대신할 일종의 도장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스탬퍼는 높은 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해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아 LP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죠. 스탬퍼 제작 후엔 PVC를 녹여 만든 퍽을 햄버거 패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흡사 반죽을 연상케 하는 이것이 LP의 원형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스탬퍼를 부착한 프레스 머신에 퍽을 넣고 그 가운데에 LP 라벨을 올린 후 압축시켜줍니다. 도장을 찍듯 스탬퍼를 활용해 음원을 찍어주는 겁니다. 프레싱 후엔 스탬퍼 모양 밖으로 튀어나온 퍽을 다듬어줍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아는 LP가 그 모습을 드러내죠. LP를 찍어냈다고 해서 제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수 과정이 남아있죠. LP는 그야말로 먼지 그리고 불량률과의 싸움인데요. 소리에 불량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초 단위로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표면 검수를 진행하죠.
표면 검수는 소리골을 확인하는 건데요. LP에 새겨진 소리골은 음압에 따라 높이나 폭이 달라지는데 그 굵기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 검수를 진행합니다. 더욱 완벽한 음악을 들려주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다시 만개하게 된 LP. 하나에서부터 10까지 LP를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기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유레카! 흰 꽃과 투명한 컵 2개, 그리고 꽃을 물들일 색소를 준비해 줍니다. 우선 2개의 컵에 색소를 넣어볼게요. 하나의 컵에는 빨간 색소를, 그리고 다른 컵에는 파란 색소를 각각 같은 높이만큼 따른 뒤 색소에 닿을 적당한 길이로 꽃줄기를 잘라내고 줄기 중간에서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Y자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갈른 줄기를 2개 컵에 나눠서 꽂아줄게요. 다음은 나란히 놓인 2개의 컵에 반으로 나뉜 줄기를 하나씩 꽂아 줄기가 색소에 충분히 잠기도록 합니다. 이 색소들이 줄기를 타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줄기를 꽂고 잠시 기다리자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꽃잎. 양쪽이 서로 다른 색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더니 4시간 정도가 지나자 꽃잎 전체에 진하게 색이 입혀졌습니다.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꽃이 보시다시피 반반씩 물들었습니다. 아니, 꽃잎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식물의 줄기는 표피와 물관, 채관, 그리고 형성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물관은 물과 영양분을 꽃잎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아래에 있던 색소가 물관을 타고 꽃잎 전체에 전달이 되는데 줄기를 반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줄기 속 물관도 2갈래가 되기 때문에 2개의 물관을 타고 각각 다른 색소가 꽃잎에 전달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과학 챌린지 성공! 유레카!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기술자가 가지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열쇠고리. 근데 이 인형 어째 쌀이 너랑 많이 닮았다. 이게 제가 만든 양모 인형이에요. 이게 다 직접 만든 인형? 그나저나 고양이의 강아지의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 양모를 써서 양모 펠트, 그다음에 바늘을 사용한다고 해서 니들 펠트라고도 해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저처럼 아니면은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주문을 주시죠. 양모로 제작한 펠트 인형은 실제 반려동물과 매우 비슷한 외모를 자랑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라고. 그럼 양모 펠트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 재료인 요 양모라는데. 요게 메리노 양모라고 하는 건데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고 있고, 그다음에 얘랑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먼저 메리노 양모를 동그랗게 뭉쳐 바늘로 찌르는 기술자. 덩치 큰 거를 작업할 때는 오브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작업이 넘어갈 때에는 39, 19 이 바늘 3개를 다 병행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이때 양모를 가위나 칼이 아닌 손으로 뜯는 게 핵심. 그래야만 절단면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란다. 오랜 경험 끝에 터득한 노하우. 기술자가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너무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싶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심결에 그냥
재료를 사다가 만들었던 게 쌀이 얼굴. 그걸 시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죠. 바늘을 찌를 땐 가급적 수직으로 할 것. 아니면 바늘이 부러져 버려 부상의 위험이 있단다. 실제로 다친 경험도 많다고. 처음에는 진짜 엄청 찔렸어요. 자칫하면 이제 관통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중하면서 이제 만들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얼굴 윤곽이 잡힌 뒤 갑자기 웬 나사를 꺼내는 기술자. 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눈 2개가 들어갔어요. 평범한 나사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변신. 이렇게 색깔별로 많죠. 나머지 다양한 색상의 실들은 혓바닥이나 귀 등 디테일한 부분에 포인트를 줄 때 사용된단다. 마지막 관문, 눈, 코, 입 만들기. 한 끗 차이로 닮은 꼴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장 공들이는 작업이라고. 어때요? 좀 닮았나요? 반려견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양모 펠트 인형 완성! 완성된 작품들은 액자에 넣어 보관하거나 열쇠고리 혹은 브로치처럼 원하는 곳에 달아 항상 지니고 다닐 수도 있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떠나보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그리고 작은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